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북러 군사협력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중국 관영 황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주요 기업 수장들과 만난 회의에서 법인세 감세 등 친기업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에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애플의 팀 쿡 등 유수 기업의 CEO들이 자리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셀트리온은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취득 수량은 총 41만 734주로 이달 17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기업의 대표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제 그렇게 강력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상승하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 상승 그렇게 보여주는 증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끝까지 이 시장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오늘 증시가 끝난 뒤에도 매일 증시가 끝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다우는 하락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죠. 전일 CPI 둔화에 이어 PPI도 하락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지표가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사조시푸드 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조그룹주 일제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조대림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일단은 그 국내 증시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갈 경우 바잉데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둔한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상승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물량 소화하는 기간이다. 즉 외인의 매수 이후에 지금 현재는 물량 소화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부터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자리.
2700포인트는 예전역에 넘어갔죠. 그리고서 지금 현재 2764포인트 지금 가고 있습니다. 2750포인트를 어제 지켜주면서 마무리한 덕분에 그래도 이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자리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같이 강력했던 그런 갭 상승은 아니고 여기에서 자리를 조금씩 굳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비슷하게 자리를 조금 굳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그래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씩 하락하려는 움직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닥 자리 지금 87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861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 양매도, 즉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기에 개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히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역시 코스피 특히나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갭 상승 이틀 연속해서 갭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금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만 원대를 거의 바라보고 있는 상황. 자, 79,900원. 한때 이제 8만 원을 돌파했죠, 오늘. 그래서 오전장에는 8만 5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약간 그 물량 공방전을 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8만 원을 넘어가려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코스피에서 대부분은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어제 SFF 즉 삼성 파운드리 포럼 이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는 그래도 삼성이 아무래도 HPC 쪽으로 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틀 연속해서 음봉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자리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지켜가면서 다시금 아래 꼬리 주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2만 500원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 공방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오후장이 되었을 때 매수세가 돌아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일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 월요일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가 끝자리이고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이닉스에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학생 유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조그룹들이 전부 다 오늘 그 상한가 아니면은 전부 다 20% 이상의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조대림 지금 보시게 되면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조산업도 역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25%까지 올라갔던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조오양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시면 17% 이상인데 장중 22% 넘어가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조동아원 자 여기도 역시 지금 현재 16.83% 그 다음 사조시푸드 자, 사조시푸드는 어제 여러분들께 한번 그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CJ제일저당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조시푸드도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23시 투자스쿨 항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 강의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종목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여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첫째 화장품주, 두 번째는 이런 식품, 특히 수산물 관련주, 그 다음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조선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 세 개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양대 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짚어주셨던 사조시푸드 포함해서 사조그룹 강한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반드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업계에 정부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선업계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등으로 제도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성능 칩 매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슈들 어떤 것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장학생, 우리 유정 앵커께서 스포하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자, 오늘 장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첫 번째 이걸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삼성 파운드리, 역시 파운드리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조선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유가, 네 번째는 해운업.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가져왔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야기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파운드리예요. 자, 삼성 파운드리 고성능 칩 매출 전망. 자, HPC군요. 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래가지고선 줄여서 HPC라 그럽니다. 자, 고성능 컴퓨팅의 매출 비중 목표를 현재 2배 이상 자 올리겠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기둥이 되는 게 뭐냐? 바로 AMD. 자, 우리 리사 누님이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냐? GAA까지 쓸게. 자, 이것까지 나왔다 그러면은요 아주 이게 끝내주는 호재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GAA를 게이트 얼어라운드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AMD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그 회사들 특히 ARM 회사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런 그 HPC들을 만들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2.3나노짜리 예, 현재 EUV 노광기에서 나오는 게 2.3나노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게이트 얼어라운드 GAA 공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CUDA가 아니라 완전히 NPU 베이스 새로운 NPU 아키텍처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HPC를 지금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나왔던 SFF,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SFF에서 나왔던 것들 얘기를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2028년도 파운드리를 이제는 모바일 30%, 그다음 HPC를 45%.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보다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MPC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런 특수한 그런 유닛들, 그런 그 프로세싱 유닛들을 지금부터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 AMD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인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아마존.com.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메타 플랫폼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구글 있고 구글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자, 요거 전부 다 제가 티커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뜰 수 있다. 즉 앞으로는 엔비디아 빼고 전부 다 여기다 연결돼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에 공장 준공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IRA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 정부 조선업계의 금융지원 강화해서 RG 한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꽤 재밌는 건데요. 자, 여기서 어쨌든 뭐냐면은 금융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서 자, 여기에서 앞으로 조선업이 나오면은 이 조선업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앞으로 너희들 그래 뭐 계약하는데 막히는 게 있어? 정부가 안 도와주는 게 있어? 아니면은 뭐 그 은행에서 박대하든 은행이 제일 문제죠. 항상 제가 해보니까 해외 공사 해봤는데 제가 그 중동에서 플랜트 3개 쳤습니다. 네. 그 해봤는데 여기 항상 문제가 된 게 뭐냐? 은행에서 그 보증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담보 가져오라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은행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꽤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계에는 그동안에 빅3만 봤죠. 빅3만 봤는데 이제는 뭐냐? 중형, 중소, 조선소.
중소조선소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산 창원 그 마산 창원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있는 남동공단 그리고 또 여수 쪽으로 해가지고 순천까지 있는 그쪽에 있는 조선소들 그다음 군산 조선소들 이런 데가 앞으로 좀 더 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현재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지원 강화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정말로 실제적인 그 액션 플랜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 그 조선 관련된 섹터들이 전부 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입니다. IEA 자 국제에너지협회 에너지기구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자 뭐라 그랬냐 유가를 끌어내릴 역대급 공급 과잉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오펙 플러스가 이제는 이제 우리 증산할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증산할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꽤 재밌는데 자 증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땅 파가지고 기름 더 퍼올리겠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증산 안 했느냐? 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꽤 재밌는데 중동에서 기름바닥 있죠? 중동 기름이 있죠? 이거 대부분 땅 파가지고서는 땅만 푸면은 그냥 다 뻥 하고 터지는 줄 아는데 반은 진실이고 반은 아닙니다. 자, 물론 땅을 파면 딴 데보다는 기름 나오는 땅이 많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얘는 기름을 한번 이제 꼬다리를 박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드릴비트라 그러죠. 드릴비트로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푸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터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얘는 아주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퍼올려야만 합니다. 네, 절대 잠글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잠글 수가 없어요. 잠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외국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 야, 중동 국가들 너희들 좀 증산 좀 해라 그러면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야, 이거 괜히 그 뚫어놨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유정에서 한 10년 이상 계속 나오죠. 그래가지고선 계속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계속 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가지고 할 탱크부터 터미널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가야 된다. 그걸 또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서는 그러고 이거를 시추하는 그 시추공을 연결해가지고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아주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이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걸 주저해 왔는데 근데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해 왔는데 감산하니까는 오히려 유가 방어하겠다 하다가 우리가 매출이 안 올라가서 죽겠다. 자, 이런 나라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증가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더 풀 거다. 그래서 공급 과잉 규모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기사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봐두시고 전체적인 추이는 좀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일단 여기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래도 미국 얘기만 하다 보니 다른 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까?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해운 관련 이야기죠. 해상물류비 더 오른다. 자, 우리의 그 이란 시아파 반군. 자, 우리 삼총사 있죠. 시아파 반군. 후티 반군. 하마스. 자,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운 애들. 그 다음에 누구냐? 리바논의 헤즈볼라. 자, 셋이가 있어요. 자, 이 시아파 반군 삼총사 얘네들이 지금 자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를 위협하다 보니 결국은 물류비가 급증하면서 수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정부는 자 HMM에다가 지금 배 대형 컨테이너 만티유급 이상으로 되는 거 그런 거를 좀 끌어다가 쓰자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최대 7척을 끌어 넣어가지고서 새로 만드는 컨테이너선 아주 새 거로 해가지고 7척을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서 아무튼 좀 해보자. 그래서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더 딜레이 되죠. 그러면은 거기 따라 가지고서는 엄청난 수출 기업들의 그 운임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지만 잘 넘어갈 것인가 해서 우선은 정부가 간단한 긴급으로 지원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봤을 때 2분기, 3분기 때 이제 앞으로 그 해운주들의 실적이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또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는데요. 매일같이 테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 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테마 어떤 쪽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그럼 오늘 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밌는 테마가 여러 가지 있죠. 자, 일단 오늘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봤을 때 파운드리, 조선, 유가, 해운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는 어떤 것을 바로 얘기를 할 것인가 보시죠. 자, 제가 좋아하는 조선 이야기 해볼게요. 배 만드는 이야기.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조선업계 금융지원 강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관련된 테마 보셨을 때 조선, 그다음에 관련된 소부장 이렇게 두 가지 섹터. 자, 빅3도 있지만은 뭐 다른 작은 그 중소형 그런 조선소들도 지금 상장돼 있는 업체들 있죠. 그런데도 잘 지켜봐야 되고 관련 소부장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배를 쇠로 만드니까 제철 관련주 떠오를 수 있다. 요거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유가 관련 종목. 자, 어쨌든 간에 친환경이라고 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름을 떼고 가는 저유황 벙커 CU 혹은 여기에서 그래도 기름이나 천연가스에서 수소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유가도 여기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종목. 자, 석유화학이죠. 그다음에 해운 관련 종목. 자, 결국은 해운에 대해 가지고서는 더욱더 많은 물동량이 늘어나고 배를 바꿔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뛰어오를 수 있다. 요거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 머니 모멘텀. 돌아온 금융권의 지원. 아주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랬죠. 2012년도. 자, 2012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 빅3 조선소가 그야말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자, 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느냐? 금융권에서 겁이 났어요. 왜? 굉장히 많은 AP본드가 나왔죠. AP본드. 자, 여러분들이 배를 자,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 플랜트든 그다음에 아니면 선박이든 무엇이 있느냐? 바로 P본드, AP본드라는 걸 만듭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자, P본드하고 그다음에 AP본드라는 걸 만듭니다. P본은 퍼포먼스 본드. 자, 이거는 이행보증. 이행보증 증권을 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선급금이죠. 선급금이라 그러죠. 어드밴스 페이먼트 그래서 선급금 증서 AP본드하고 AP본드라는 증서를 두 개를 끊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인 플랜트는 어떻게 되느냐? 대형 조단위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의 AP본드를 보통 끊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1조짜리 공사를 했다 그러면 AP본드로 1,500억 원을 이제 증서를 끊게 되고 이 증서를 발주처에 집어넣으면은 발주처가 은행에다가 이 증서를 집어넣고서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1,500억 원을 바로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쏴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현금이 갑작스럽게 확확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 자, 선박해서는 어떻게 될까? 한 척에 이거는 척당 한 1,000억에서 2,000억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AP본드가 40%. 자, 선수금 40%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000억 원짜리 배를 하나 계약을 했다. 그러면 400억 원을 생으로 해가지고서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P본드 넣고서는 돈 가지고서는 받아내면 이 돈을 가지고서 배 만든 데 쓰면 좋은데 이 돈을 딴 데다가 집어다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1970년대 중동 공사할 때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컸지만 어쨌든 그건 옛날 얘기고 자,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죠. 자, AP본드. AP본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주면은 그러면 돈 가지고 딴짓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발주처, 즉 해운사가 또다시 뭐를 요구하냐? RG를 요구합니다. 자, 리임버스먼트 개런티 그래가지고서 RG를 요구합니다. 자, 야, 이거 환급할 수, 야, 너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환급 개런티 줘. 그래야 내가 너희한테 돈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P본드 끊었으면 됐는데 이거를 못 믿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보증하는
이 그를 개런티를 다시 또 끊어줘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조선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운영이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것들이 하게 되니까 금융권에서 큰 집만 지원해주고, 즉 빅3만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알지를 안 끊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소조선업들이 상당히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도산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업체들이 몇 안 되는데, 그런데 금융권에서 뭐라 그랬냐? 이제 중소업체에서도 수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RG 지원해줄게. RG 무조건 끊어줄게라고 지원해주겠다고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RG를 받아가지고서는 해야지만 이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RG를 못 끊어가니까 계약을 해놓고 AP본드를 끊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계약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돌아오는 금융권의 RG, 너네 중소기업들도 이제 끊어줄게. 조선소도 그렇게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하면은 중형 조선사들, 중소형 조선사들이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특히 중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컨테이너십이에요. 요거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 경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앞으로 얘네들 키워가지고 앞으로 중국 조선사들을 더욱더 옥죄이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 이제 쓰는 것이 중형 조선사를 키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머니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머니 포인트 첫 번째. 자, 중형 조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추가 수주한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컨테이너십은 뭐냐? 한마디로 저가입니다. 저가 선박이에요. 자, 웃기는 얘기인데, 자, 벌크십하고 컨테이너십은 사실은 저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비싼 건 뭐냐? FPSO, 그 다음에 드릴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잭업리그 뭐 이런 거, 한마디로 석유 관련된 그런 배들이 비싸요. 네. 그러니까 비싼 것들은 빅3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가지만은 그래도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은 중형 조선사가 가져가서 너희들이 먹고 살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따라오려 그러는 중국 애들, 중국 선사를 전부 다 압박해라.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으로 간다.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 현재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조선시장 앞으로 더욱더 열이 아주 과열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미 풀도크가 되어 있는 빅3의 뒤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형 조선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중형 조선사들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자, 선박교체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이제 특히나 중요한 게 IMO 2020, IMO 2020, IMO 2020이 있죠. 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이거 13시 투자스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IMO 2020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친환경 선박, 즉 저유황 벙커CU가 됐든가, 아니면은 특수한 그 친환경 추진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메탄올,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걸 쓰긴 힘드니까 저유황 벙커CU 관련돼 가지고서 해야 되는 이걸 가지고서 떼는 그런 배들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벙커CU를 떼던 배에다가 탈질 시설, 질소를 떼려는 탈질 시설물을 넣든가, 아니면은 탈황 시설, 이 벙커CU에서 황을 떼어내는 탈황 시설까지 달아 넣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요것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더욱더 돈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조선 관련된, 특히 조선 소부장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 조선 쪽 짚어주셨는데요. 중형 조선사의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 소식 속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두 종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종목?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엔진, 두 번째 STX 중공업. 자, 이전에 HSD였죠. 자, HSD였는데 HDS 엔진이었죠. 그랬는데 요거 하나가 먹고서 하나 엔진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STX 중공업. 자, 일단은 이 두 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죠. 첫 번째 하나 엔진.
지금 조선 실적 상승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엔진의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신형, 친환경 엔진.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자, 4월 들어가면서부터 강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파동 만들면서 올라간다. 올라가고 급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파동 이게 횡보 같은 약간의 완만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파동이 나오고 있고 현재 전고점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 18,0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는 이 자리 그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지금부터 소주부장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미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좀 더 뜰 수 있다. 즉 지금부터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아무래도 아주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 주가는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STX중공업. 자, STX중공업은 포항 석유가스장까지 관련돼 있는 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선 친환경. 자, 여기도 지금 친환경인데 앞에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이 종목도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종목. 엔진에 관련돼서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ONM을 해가지고서는 기존 엔진에 여기에다가 탈황, 그 다음에 탈질소, 탈황, 탈질소 이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전 고점을 이제 세 번째 만들어서 돌파를 하려는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은 많지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한 번 더 몰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엔진과 STX중공업 살펴봤습니다. 한화엔진 조선실적 상승세에 힘입어 전고점 접근 중이고요. STX중공업은 포항 석유가스전 소식에 수혜주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중에 원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원픽 종목은요? 이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한화엔진 고를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항상 첫 번째 걸로 골라요. 자, 한화엔진 특히나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선박 엔진으로 해서 매출 증대. 자, 신규 엔진으로 해가지고 나갈 때는 역시나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엔진 기술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HSD에서 만들어낸 그 엔진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한화엔진이지만 거기서 나왔던 좋은 엔진들이 많습니다. HSD 시절에 나왔던 좋은 엔진들이 앞으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 증대 요거 기대할 수가 있고 두 번째 STX중공업은 기존에 있던 선박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기존의 낡은 배들을 가지고서는 쭉쭉쭉쭉 고치는 것, 즉 오버홀이라 그러죠. 오버홀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STX중공업은 내일 당장이라도 잘하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 야수심 가지신 분들은 STX 나쁘지 않고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하실 분들은 한화엔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1번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원픽 종목으로 한화엔진 골라주셨습니다. 선박 엔진으로 매출 증대 이어지며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익률 만들어내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수익률 리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어제 사저식품 관련된 사저그룹주 얘기했더니 전부 다 상한가를 가버리고 아무튼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리뷰 종목 중에 식품주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관련돼서 동원 F&B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동원 F&B. 자, 4월 12일자 제가 여기 표시했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자리고요. 매수가 36,200원 자리였습니다. 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좋았는데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1차적으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월 27일에 일단 1차적으로 최고가 한번 만들어냈었죠.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을 나왔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12.97%, 오늘 거의 13% 정도 튀어오르면서 33.56%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품주는 더욱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현재 이평성도 정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원 F&B는 상당히 앞으로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더욱더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는 쭉 홀딩하고 끌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샘표식품.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벌써 많이 올라갔네요. 자, 아니 이거 말을 더 없이 어제 말씀드렸는데 벌써 8% 넘게 지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자리 종가 매수 권해드렸죠.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자리였고 여기에 33,200원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제 37,400원으로 올라가 있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장류라든가 여러 가지 요리 소스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요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실적들 더욱더 좋아질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어제 얘기하진 않았지만 폰타나라는 그 브랜드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동원 F&B, 샘표 식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원 F&B는 무려 33% 넘는 수익률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강한 수익률 만들어주시니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자, 조선 관련 종목, 자, 조선소부장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도 이것도 별이 4개. 요즘 들어가죠. 제가 요즘 이름 4개짜리, 이런 별이 4개인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모멘텀. 자, 자동차, 배, 건축자재, 우주선까지 안 들어가는 게 없는 자, 조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 하고 있는 이 회사 정말로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그야말로 종합 소재, 종합 자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수가공 소재 전문 회사.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특수가공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경량이면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 아니면 인슐레이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선 선박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로도 역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슐레이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나로에 있는 페어링까지 해가지고서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관련된 자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주항공까지 지금 나갈 기세가 아니라 실제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항공선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은 조선인데도 불구하고 복합 테마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로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1,400원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자 2022년 대략 2년 전부터 해가지고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계속해서 이 자리들 여기에 노랗게 표시해 나온 이 자리들이 전부 다 지지를 받아온 자리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지 라인 근처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봤을 때 저는 반등 한 번 더 들어올 자리라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미 그 전에 깔려있던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만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 현재 지지 포인트에 와 있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조선 소부장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은 4개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시황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 워낙 기술주 중심의 강세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동시호가 구간에서만 하더라도 상승 기대감 컸는데 0.16% 강보합권 출발했고요.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2,7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고점이 2,779.4포인트인 만큼 연고점 돌파 기대감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도 윗꼬리 달고 긴 음봉 나왔는데 오늘도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 종목의 수가 1,100개 넘게 포착되며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16% 상승한 872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개장 이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86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인데요. 외국인 많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대형주, 제조업, 금융업 쪽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 3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연기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 보이고 있으나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팔아내면서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개인은 99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사들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자, 투자 신탁 쪽에서 크게 팔아내면서 현재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2,4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8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가운데 지수 흐름 다소 아쉬운데요. 오늘 금요일인 만큼 마감 전략 중요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관님,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자, 조금 상승세가 많이 약해졌죠. 지금 자리 보시게 되면은 2,761포인트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2,750포인트 제가 표시해 놓은 자리는 보다는 위에서 있지만 계속 여기에서 약간 좀 불안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지금 더 잘 버텨주는가가 첫 번째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들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금이 몰려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그쪽에는 생각보다 많이 몰려들지 않는다. 즉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자리. 자, 코스닥은 다시금 떨어져서 현재 아직까지는 861포인트를 그래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꼬리를 주고 그래도 당겨 올리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860포인트를 오늘 지키려고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코스닥은 860포인트를 과연 지킨 채
그렇게 해서 장을 마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1조 원 이상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바잉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화장품과 식품주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조선이 올라왔다가 지금 오후가 되면서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현재 삼성전자 투갭을 올린 상태에서 다시금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79,800원, 즉 오늘 8만 원을 넘길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자리가 조금 버거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투갭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8만 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다음 주 월요일에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이런 말미암아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HBM 이외에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삼성만의 길이라 부르는 고 HPC 파운드리, 그리고 거기에 딸린 GAA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전파할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성장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계속해가지고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현재 22만 2천 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틀 연속해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 아까도 봤듯이 지금 현재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당겨 올렸기 때문에 다시금 오후가 되었을 때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상승 여력을 얼마나 더 받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익절하고서는 여기에서 조정을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상한가 종목들, 상승 종목들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주들이 꽤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오후에 들어오면서 조선주들은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사조 그룹주들이 전부 다 2개는 현재 상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수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장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킨앤스킨이라든가 각종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식품주들 앞으로는 여름까지 있기 때문에 여름 테마주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식품들 그쪽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후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GAA 기술을 얼마나 많이 전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 어떻게 이어갈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후장에서 화장품, 수산 쪽 움직임 나타나는 만큼 순환매 테마 쪽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 투자자 매수 이후 물량 소화되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테마 머니로는 파운드리, 조선, 유가, 해운 분석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조선 소부장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히든 종목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